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해외 사이트인 체크레어 사이트에서 포드파 데이터와 FDA 어프로브 관련되는 일정들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가남 신약의 FDA 최종 감문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오늘 전일 대비해서 한 1% 하락한 77,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에는 이제 이런 사이트가 많이 없습니다만 해외 쪽에서는 이 바이오텍 관련해서 카탈시스 관련되는 부분 사이트, 유료 사이트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언제 임상을 완료한다 이런 일정들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드파 데이터와 FDA 어프로발 요 관련되는 스케줄 관련되는 기사들, 그러니까 사이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체크레어 관련되는 사이트에서 이 포드파 데이터와 FDA 어프로벌 관련되는 일정들 한번 1월 16일자로 업데이트 되었던 내용들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이 올펀 드럭은 이제 희귀의약품이죠. 암에서 보면 이제 간암 같은 간세포암 HCC도 일단 그 미국 쪽에서는 희귀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의 종류에서 이제 고형암과 혈액암이 있으면 혈액암은 다 이제 희귀암이고요. 고형암 쪽에서 간암은 또 희귀암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체크 레어라고 하는 게 희귀하다 이런 거잖아요. 레어한 디지즈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그 2025년도 이런 희귀의약품 관련해서 중요한 이 규제 관련되는 데이터를 아래 리스트로 이제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드파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FDA가 새로운 어떤 약물 후보 관련해서 리뷰하는데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언제든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드파 이제 일정에서 1월달, 뭐 2월달, 3월달 보면 3월달에 보면 3월 20일 2025년도 올펀 드러그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병용이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인디케이션은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전이 관련되는 부분, 요쪽을 다루고 있고, 컴퍼니는 이제 스폰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엘레바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NDA는 accepted가 되어 있다는 말은 작년도에 NDA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도 5월달에 넣고, 작년도 5월달에 이제 CRL이 나오면서 홀드 되었다가 다시 이제 9월달에 리서브션 넣으면서 10월달에 클래스 2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계속 진행되는 어떤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1월달에도 보시게 되면 스테이처스 상태가 승인 받은 거는 이제 어프로브도 뜨는 거고요. 1월 15일 최근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CR 레터가 이제 받은 뭐 이런 내용들의 어떤 업데이트들을 하고 있는데, 암쪽에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면 HCC라고 하나 더 뜨죠. 그러니까 4월 21일, 그러니까 한 달 상간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옵디보와 이 여보이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또 포드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보다는 좀 더 빠르게 결과가 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겠죠.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입니다. 예.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이 옵디보와 여보이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옵디보는 이미 이제 간세포암 쪽에서는 2차에서는 허가 받아 있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들어오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이번에 이제 CTLA4 관련되는 부분의 그 결과들을, 조금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HLB와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맙 대비해서는 거의 뭐 1개월 정도 OS 값 차이가 되지 않는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4월 20일 전에 이 허가 일정, 그러니까 이제 뭐 간암 1차 치료제로 들어오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이기약품의 수준입니다만 대사질환자들이 이제 비만 그 환자들이 증가되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빅파마 입장에서 노력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실패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허가받은 이후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후속 임상이라든지 병용 관련되는 3중 임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도 뭐 하반기에 이제 담도암 관련되는 확장과 이제 여러 이제 허가가 되게 되면 인디케이션 확장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의 어떤 경쟁 강도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도 한번 주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나왔던 데일리안이라는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나왔던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작년 8월 달에 유한양행의 레라자, 그러니까 항암제로 FDA 최초로 이제 허가받았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FDA에서 항암제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HLB의 간암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내용들 좀 살펴보면 이번이 이제 그 CMC 관련되는 실사 완료 이제 기사가 14일 이제 오후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의 어떤 변동성도 있으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HLB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만 발견되었다. 요게 이제 나중에 EIR 보고서에서 VAI로 이제 등급을 받으면 요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인과관계를 맺으시면 될 거고요. FDA가 요구하는 보안 상향, 보안상 세 가지를 지금 폼 483에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작업 자체를 영업일수로, 그러니까 실사 끝나는 날 기준으로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빠르면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항서제약의 CAPA 리스판스가 보내졌다는 걸 기사가 만약에 뜬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보완을 완료를 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신약 허가의 마지막 단계인, 그러니까 CMC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뒤에 뭐, 라벨링이라든지, 몇 개 또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CMC이기 때문에, CMC 실사는 일단은, 올해 초에 마무리했다. 올해 초인데, 그 초가 며칠인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의 기준으로 1월 1일에서 뭐, 1월 10일까지를 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된 시점으로 해서 뭐 이달 내에는 이런 이제 FDA에 이 폼 483 관련되는 CAPA 리스판서가 보내질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HLB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병용하는 것으로 1차 치료에서 개발했고, 이거는 뭐 기존 내용이고요. 그래서 CMC 제실사는 FDA 심사관도 다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보내는데, 동일한 어떤 심사관이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심사관이 갔다라고 이제 언론에도 나왔죠. 그리고 원점부터 재점검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제실사는 다 처음부터 다 하고요. 기존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나왔던 폼 483 10개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 이제 무난하게 수정이 보완이 된 거고, 새롭게 이제 세 가지가 개선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VIA의 수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항서제약도 충분히 기간 내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제
HLB 다 밝혀왔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작년에는 좀 모호하게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4일 날 회사의 공지 보면 프로세스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런 기사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업일수로 이제 15일에 보내고 나면 그 완료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EIR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이 반영되면 NAI나 VAI 등급이 나오게 되면 CMC는 종료가 된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팩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유튜브에서도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IR 쪽에도 뭐 물어보고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안상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에 10개가 나왔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었고 이 부분들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그 CMC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 보안을 먼저 체크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제실사의 어떤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 됐고 그 새로 이제 또 과정에서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보안상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작년 거는 다 보완을 하고 이 3가지인데 보통 이제 제실사도 많이 하거든요. 뭐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어떨 때는 4차까지도 합니다. 그 FDA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나오는 데 비해서 이번에 한 3개 정도를 받았으면 그렇게 평균 이상의 어떤 보안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뭐 평균 개념 보면 이렇게 일정이나 이런 어떤 데이터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난해 FDA 실사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좀 뭐 5월달에 FDA가 실사 과정에서 2가지 보안 사항이 있다며 최종 승인을 불허했다. 이거는 이제 10가지 정도를 이제 보완했다라고 이제 보냈는데요. 근데 FDA에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이 기사만 가지고는 팩트 확인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EIR 보고서가 지금은 받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10개 정도가 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CAPA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그 몇 가지가 보안 사항이 뭐 안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한 건지 그러니까 CRL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는 안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금 팩트 하기는 좀 회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기사는 잘 쉽게 판단은 좀 안 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 구절 이게 뭐 2가지 보안 사항이 있다는 말은 본래 10개가 되었는데 2가지는 보안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8개는 되었는데 2가지는 이렇게 판단해서 뭐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도 사실은 그 EIR 보고서 상에서 안 됐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가 이제 뭐 7월달 만나서 이 부분이 나왔는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회사의 뭐 그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어떤 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7월달 만나서 타이베이 하고 이제 9월달에 리서브를 다시 집어넣고 7월달에 만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회사의 어떤 이야기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EIR 보고서가 뜬 상태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EIR에서는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NAI든 VI든 이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등급을 받는데 OAI는 아예 그냥 워닝 레터라든지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EIR을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 5월달에는 일단 허가는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보통 이제 통상의 경우 같으면 2개를 더 보완을 하는 과정까지 하면 5월달에
일정이 조금 빡빡하면 몇 달 정도 더 미루어 가지고 처리를 해갖고 넣어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는 좀 확인이 필요한 어떤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CMC 관련되는 보안 상황의 경우 항서제약의 기밀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난 5월달에 FDA로 지적받은 경우 이번 심사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예, 많이 개선된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다면 다 되고 새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또 뭐 한 개가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는 폼 483이 이번에 것도 공개가 되면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판단하기 어려운 뭐 이야기들을 요 기사가 좀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제가 이제 팜테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좀 참조할 만한 내용들을 좀 이게 이제 영문인데 그냥 구글 번역해서 바로 한글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DA 실사 검사가 끝나면 참석했던 검사관은 FDA 그러니까 이제 폼 483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 사항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observation 한 것들을 쭉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이 문서에서 폼 483 문서에서 검사관의 가장 중요한 관찰 사항만 포함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폼 483에 적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이제 말하는 어떤 이런 경미한 부분, 요게 이제 폼 483으로 나가진 않습니다만 경미하면 그런 부분들은 NAI로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가 아예 없다든지 매우 사소한 부분이니까 폼 483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냥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 몇 가지가 그것도 경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경미한 거는 그렇게 된 거는 폼 483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NAI는 그냥 폼 483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바로 이거는 그냥 EIR로 바로 그냥 한 달 이내에 바로 NAI라고 하는 거를 회사 측이 바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떴는데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FDA에다 뭔가를 넣고 해야 되는 이번 공지사항은 NAI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VAR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뭔가를 몇 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결합이 발견되었고 그러니까 FDA가 강제적으로 워닝 레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압박을 주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시간을 주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VAI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더라도 VAI에 준하는 지금 오고감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 OAI는 검사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거는 이 상태로는 허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지금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FDA 입장에서는 지구 사무실에 제출되면 워닝 레터가 바로 나갑니다. 그럼 워닝 레터가 바로 나갔는데도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 승인이 안 되고 이제 다시 재실사를 준비해야 되는 요런 어떤 플로우를 그 해외 사이트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FDA에 그 폼 483을 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FDA 지구 사무실에서 그 실사 검사 종료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발행하고 이 발행 보고서를 회사가 받는데 여기도 이제 시간이 뭐 한 달 만에 받는 경우도 있고 발행은 한 달 만에 나오는데 이걸 뭐 심하게는 1년 있다가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시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3월 이전에 또 만약에 이제 EIR이 나오게 되면 받아야 되고 그 전에는 VI 준하는 그 사항들을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경고서라고 하는 워닝 레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OAI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도 이것 때문에 뭐 연동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폼 483은 그러면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FDA에서는 이제 정보 공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reedom of Information Act가 있어. 이게 이제
66년인가 여기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면, 그게 누가 요구하느냐면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FDA에다가 강력하게 이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뜨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달 있다가 그 FDA에다가 공개를 하고, 이게 FDA 사이트 가면 폼 483이 뜨는 거는 이런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은 FDA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심각하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에 뜨는 폼 483은 이렇게 뜨는 거고, 또 하나 미국에는 이제 일부 상업적인 이제 공급업체가 있어서 돈을 주면 이제 폼 483을 제공하는 어떤 부분 사이트가 있어요.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근데 이것도 바로 뜨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전화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요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FOIA 관련되는 요청으로 이제 FDA 제공되어서 이제 뜨면 이제 그 부분들을 몇 달 뒤에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이제 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하는 회사가 미국에는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14 소폭 좀 빠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728주. 그 다음에 1월 14일, 15일에 이제 15일에 개법 음봉이 나오면서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가 매도로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매도로 다시 한 뭐 50만 주 이상 늘어버렸죠. 예. 300만 주 윗단으로 다시 이제 순보유 잔고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좀 상한이 좀 많았습니다.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결 종목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예, 지금 카톡방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텔레그램방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텔레그램방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링크를 통해서, 아니면 또 뭐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예,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문자로 남겨주시면 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